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해친다며 꼬치구이 가게를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 퇴출 방침부터 밝혀 행정의 신뢰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는 대략 20곳의 꼬치구이 가게가 들어서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7월 이 가게들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꼬치구이가 슬로시티로 지정된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패스트푸드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패스트푸드는 한옥마을에서 팔 수 없다는 지구단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2달 만에 꼬치구이를 패스트푸드로 볼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꼬치구이 가게 퇴출은 어렵게 됐습니다. 전주시가 퇴출 방침부터 덜컥 밝히면서 행정의 신뢰성만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패스트푸드가 한주가 있냐? 꼬치만 패스트푸드냐? 그 얘기죠. 우리는 또 전부가 패스트푸드인데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전주시는 뒤늦게 한옥마을에서 팔 수 있는 음식의 세부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선 가게는 규제가 어렵고 새로운 기준 마련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방지하는 건 쉽지 않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고심을 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든지 하자. 한옥마을이 국적불명의 음식촌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전주시의 대응은 의욕만 앞선 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해킹으로 800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천만 원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배운 해킹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모텔방을 덮칩니다. 19살 이모군은 이곳에서 게임 아이템을 공짜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은 곧 이군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이들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전송해 실행시키도록 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사들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좀 기분이 쌓여서 제가 금액이 있는 제 금액이 있는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니까 그 돈이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850여 명에게 가로챈 돈만 5,800만 원에 이릅니다. 이 군은 우연히 고등학교 때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해킹 기술을 배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도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금을 해줬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또 모텔을 옮겨다니며 해킹으로 빼돌린 아이디로 사기성 홍보글을 다시 남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PC에 불분명한 파일은 절대로 실행시키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군을 구속한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권고한 지도 벌써 10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서로 눈치만 보며 선거구 획정에 적극 나서지 않아 현재 11석인 전북의 의석수가 내년에 몇 석이 될지 안갯속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회가 지난달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첫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전북과 강원 등 전국을 돌며 지역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나오는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전북처럼 농촌 지역의 피해를 줄이려면 농촌의 대표성을 최대한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겁니다. 또 호남, 영남, 충청 등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을 뽑으면 현재 11석인 전북의 의석수가 내년 총선에서 10석가량으로 줄어들지만 축소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현재의 지역적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여소야대를 우려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새정치연합은 여당을 적극 설득하지 못해 선거구 획정은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8월 30일을 훨씬 넘긴 현재 조건에서도 과연 이 정객특위가 올해 안에는 대체 합의는 할 것인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가지 않나. 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우승이가 항상 그랬어요. 원래는 매년 4년마다 하는 건데 연말 여기서 뭐 1월달까지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물싸움이잖아. 국회에서 몇 명 죽고 살고 하는 건데. 충청권은 인구가 늘어난 만큼 충청의 의석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서로 눈치만 보며 선거구 획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농촌이 많은 전북의 선거구 축소 폭이 더 늘어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지방 이전 보조금을 받은 수도권 기업은 지난 2010년 83곳에서 지난해 14곳으로 줄었고 올해는 6곳에 그쳤습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 규모 또한 2010년 1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1,900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478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대규모 시설 재배단지를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비닐하우스 시설을 새로 짓겠다고 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우스가 아니라 골재 채취를 염두에 둔 공사라는 건데 공사의 목적을 두고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에 지어진 시설하우스입니다. 국가보조금 15억 원, 영농조합법인이 15억 원을 출자해 만들었습니다. 이 영농조합은 최근 정읍시에 5만 8천 세제곱미터의 토사를 반출하겠다며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지대가 높은 탓에 난방비 부담이 크다며 집안을 깎아내고 북향인 하우스를 남향으로 다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1m씩 그늘을 고정으로 지니까 일조량 부족으로 과일도 맛이 없지, 익지도 않지. 그리고 그 국화에도 색도 잘 안 나오지. 이런 피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골재를 파내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이치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사업 신청을 했지만은 이제 기간의 그 진행 과정을 봤을 때는 모래를 퍼내는 게 주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또 공사가 시작되면 산사태뿐만 아니라 토사 유출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고 중장비 통행으로 농로가 파손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읍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 개발 행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개발 허가를 내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영농조합법인과 주민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경찰서는 전국의 대학을 돌며 상습적으로 노트북과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로 대구에 사는 4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경북 등 전국의 대학을 돌며 노트북 22대와 카메라 등 2,5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남원시 도통동 한 내거리에서 47살 황모 씨가 몰던 택시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황 씨와 택시 승객 61살 김모 씨 등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28.4도, 전주는 27.9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막다가 이번 주말쯤 비가 오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